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또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와 개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바로 음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수, 대해수라고 봤다라고 하면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경우는 날씨가 차갑지 않을 때 내리는 것이 비와 이슬이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슬은 뭐예요? 서리가 될 것이고요. 비는 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서리, 눈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땅에서는 뭐야, 샘물 같은 거 있죠, 샘물. 그 다음에 옹달샘 같은 것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께서 정화수라고 하는 걸 떠가지고 뭐예요? 기도 같은 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수, 마장 맑고 깨끗한 정화수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집마다 하나씩 있는 뭐예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개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는 우리 뭐 바닷물이고 이러니까 약간의 뭐 탁기가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가장 맑고 깨끗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개수거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어디 있냐, 용도 어디 있냐, 청징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신금 얘기할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개수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신금도 보석, 반지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경우는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같은 이치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유물질이 낀다거나 이끼가 낀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뭐예요? 그 물을 쓸 수가 없는 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취해야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지금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해당이 되겠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화토금수 중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만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세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류라든가 양서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포유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 진화학적으로.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천지창조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명도 자라기가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와 같이 물이 많은 70% 정도 됐을 때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제가 뭐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별 굉장히 소중한 별이고요. 뭐 전 우주적으로 지구와 같은 별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임수 개수를 떠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음중의 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맑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잖아요. 양.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에 해당이 되죠. 양은 남자에 해당이 되고 음은 여자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장미란 선수와 같은 이때 좀 강인한 어떤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뭐 배구 선수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씨름 격투기 하는 여자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래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지 않아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거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음양의 어떤 조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충분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로수라고 했잖아요. 우로수. 그 다음에 내리던 비, 이슬, 막 눈 같은 거에서 조금만 뜨거운 열기가 생긴다면, 아침에 이슬이 있는데 낮에 햇볕이 찌면 어떻게 돼?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토기가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토에 의해서 개수는 금방 없어지게 되죠. 매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열기가 너무 뜨겁다거나 아니면 토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개수는 바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냐면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생수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개수를 생해주는 것, 임수를 생해주는 금은 천간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천간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로는 이런 신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유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천간의 경금은 지지의 신금과 같은 것이고요. 천간의 신금은 지지로 유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발생을 해줘야지, 물이 계속 흘러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이끼도 끼지 않고 자신의 어떤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이 신금, 이 지지,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거는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육신을 놓고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이 편인은 뭐예요?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이렇게 육신 배울 때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인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를 낳아주진 않은 그런 계모 서모이기 때문에, 우리 뺑덕엄마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편인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뺑덕엄마 막 이렇게 새엄마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친절할 것 같고, 괜히 나를 막 꾸지람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육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편인 이렇게 보면 정인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정인인 신금 경금보다는 편인인 신금 유금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답은 여기 청징함에 있습니다. 청징함. 그래서 왜 경금 신금보다 신금 유금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다수 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금이 많으면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왕금으로 수를 생하게 되면 물이 잘 생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신금, 지지로 유금 같은 것으로서 잔잔하게 생해줘야지만 물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탁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원활하게 잘 생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른 묘월이라든가 이런 경우, 자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유금이 필요하긴 한데, 4, 5, 묘 여름에는 오히려 신금, 유금보다는 경신금이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4, 5, 묘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할 때 신금, 유금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면 금방금방 화에 의해서 억압이 되기 때문에 술을 못 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유금보다는 뭐예요? 경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더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편인인 신금유금으로서 개수를 생활해 준 것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해서 좋다. 이것은 정편인의 구분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벌써 이제 며칠 하다 보니까 자월에 대해서는 벌써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설 동지가 24절기가 자월에는 대설 동지가 들어가 있겠고요. 음이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했고, 계절은 뭐예요? 중동이라고 했어요. 가장 추운 계절.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는 언제? 바로 동지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는 뭐예요? 여름인 하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령을 볼 때는 항상 왕쇠와 한열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일간 자체가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물은 다 얼어버리죠. 얼음은 잘 쓸 수가 없어요. 개수가 얼어서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물을 갖다가 냉장고에다 얼렸어요. 그러면 물이 아니고 그건 얼음이죠. 마치 우박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갖다가 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얼기 때문에 반드시 녹아야지만, 물은 녹아서 흘러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 화가 없으면 이 개수는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월령을 통해서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먼저 봤을 때 차가워서 모든 만물이 얼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쇠를 볼 때는 제가 뭘 본다 그랬죠? 포태법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라고 하는 것이 임수든 자수든 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자월의 수는 뭐예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수가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왕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의서에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은 관살로서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 내지는 약한 것은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자는 누를 억자죠. 우리가 억압한다고 할 때 억자고요. 이 부자는 도와줄 부자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혼한 사람들한테 부조금 주고 돌아가시면 부의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때는 서로 상부상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한테 약간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일간이 왕할 때는 그렇게 관살로서 억제시켜 주는 것이고,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겁이라든가 인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직계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할 때는 뭐를 쓴다 했어요? 편관과 편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무토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편재는 병화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양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간목이 양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양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토가 양간이 되겠고, 경금, 그 다음에 임수가 다 양간이 되죠. 이 양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칠살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고요. 병화가 왕할 때는 임수칠살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이고요. 무토가 왕할 때는 칠살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로서 제방을 쌓아야지만 임수가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되게 양간일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만 반대로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라든가 내지는 기토라든가 내지는 신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개수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 관사를 잘 쓰진 않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 왕했을 때 신금 경금으로서 을목을 베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날아가 버리죠. 이럴 때는 을목 같은 경우 왕할 때는 화를 봐서 목화통명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물론 정화 같은 경우는 또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맞지만은 정화는 왕했을 때는 토로서 화생토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사시사철 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의 불꽃을 일으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정화도 병화 마찬가지로 일간이양할 때 개수는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왕하게 되면 뭐냐면 개수 병화로서 잘 옥토 촉촉하게 만들고 화가 따뜻하게 되면 기토 안에서 자라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수는 왕하다 하면 관살 무기토로서 개수를 억제하기보다는 목이라든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개수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간과 음간의 특성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양간끼리도 내지는 같은 음간끼리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억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합니다. 그러면 일반론적인 욕부용신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로서 개수를 제하거나 기토로서 개수를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왕토에서 매몰이 되는 것이고,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때는 무기토를 쓰지 않고요, 병화를 갖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목 같은 거 있잖아요.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수생목하고, 그 다음에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관살로서 억압하기보다는 이렇게 상관생지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의 어떤 용도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춥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서 술을 따뜻하게 녹여주게 되면은 뭐 사슴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동물 아니면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풀들이 개수를 활용해서 주변을 어떻게 돼요? 세상을 번창시키고 번영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는 그 바로 근원인 생명수가 되는 그러한 뭐 어떻게 영광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자월의 개수, 해월의 개수, 그 다음에 임묘월의 개수, 사오월의 개수가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배합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났을 땐 목을 보고 화를 보는 것이 더 좋겠고, 뭐 특수한 경우에는 뭐 무토를 쓰는 특수한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시를 볼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겠고,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배합, 목과 화를 통해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식을 보고요. 다음으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음수인 개수가 음수인 자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비견에 해당이 되죠. 비견.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 안에는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갖다가 그냥 개수가 왕항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갖다가 걸록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으로 보셨는데 이것도 양인격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양인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뭐 음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은 음인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양감만 양인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인은 그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그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서 양인 가살이 됐든 살인 상정이 됐든 그렇게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용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셔야겠지만 사주 볼 때 저도 음인이 있어서 이 사주가 이렇다라고 감명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쓰면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너무 이런 것에 사소한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머리만 아프니까 좀 굵직굵직하고 좀 큰 틀의 것을 좀 먼저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좀 세세한 것들, 특히 신살 같은 것은 나중에 이렇게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왕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살로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 같은 경우는 음간이기 때문에 화가 있느냐 화가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일지를 보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일주가 되죠.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미토라고 하는 것은 육친성으로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내지는 이거를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일지에 이렇게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일지에 이렇게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하고요. 성격이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약간 까탈스럽고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상대방한테 톡톡 쏘는 그러한 약간 좀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하려고 하고,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질병이라든가 내지는 도적이라든가 내지는 적군이라든가 심하면 관제 구설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오일주는 바른 법,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오화가 임수한테 좋다라고 봤을 때는 봤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개미일지 일지의 칠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개수가 금방이라도 위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칠스러운 그런 성향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렇게 개미일주처럼 일지가 칠살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갑신일주도 갑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료일주 똑같이 을목이 유금을 보게 되면 칠살과 같은 것이고, 무인일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묘일주도 일지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술일주도 마찬가지로 일지 칠살, 임진일지도 일지가 칠살에 해당이 되고, 지금 했던 개미일주 내지는 개축일주 모두 일지가 칠살에 해당이 되는 일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임술, 임진, 백호대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격이 강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술일지는 괴강이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까지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와 같은 일지가 칠살인 사람들 성격이 좀 매우 강하고 뭐예요? 성격이 까칠하다. 근데 이게 일간이 왕에서 까칠한 것이 아니라 일지의 칠살이라고 하는 약간 위협,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모임 같은 데 갔는데 나와 같은 마음이 많은 친구들이 많으면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모임을 갔는데 내가 거기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쟤 왜 왔니? 거기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신경 예민해지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신경 예민해지잖아요. 일지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와 같은 성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일주 그렇게 되고, 또 자수하고 미토를 보게 되면 이건 잠이 원진이죠. 잠이 원진에 해당이 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보는 건데, 충 아니고서는 크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죠. 걸록격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해요. 물론 개미 일주로서 강한 거하고 자월 걸록격이라서 왕한 거랑 달라요.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내가 상대방한테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겉으로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일간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일간이 왕해서 왕한 거하고 약한데 약하지 않은 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사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사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수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왕해서 이거는 왕한 거예요. 그래서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민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세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맑고 깨끗함, 즉 여기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개수가 왕하다고 해서 기토로서 개수를 제한하는 용도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으면 이거는 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얘 병화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월에 매우 한습하기 때문에, 한습 뭐예요? 차갑고 한습이라고 이렇게 써 한자로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차갑고 습한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해석까지 있을 때는 개수 일간이 얼어버리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 용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일간 개수도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든가 동물들이 잘 나와서 또 뛰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추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병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자, 미토 안에 정화가 있긴 한데 병화가 저 미토 안에 정화의 뿌리를 둬서 병화가 왕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목이라든가 화가 좀 왕해져 가지고 병화를 생해주고 왕한 수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식신생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사주가 좋아지는 사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주가 바뀔까요를 한번 봐야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연지에도 해수를 봐서 일간이 더 왕해지는 중에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마치 양간인 임수와 같은 용신지용법이 되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자월에 양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저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임수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될 거예요. 강이 있고요.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강물이 깨끗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강물이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데 강물이 넘쳐버리게 되면 강물하고 우물하고 섞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물이 깨끗한데 강물이 섞이면 우물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제방을 쌓아야지만 개수가 깨끗하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가 자월일 텐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개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막아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임수를 봐서 이렇게 탁해지게 되면 이거는 겁재를 범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지의 월간에 있는 임수를 병화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조호해 줘야 되는데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왕수가 병화를 놓고 이건 쟁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군비쟁제가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좀 격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군비쟁제하게 되면 사람 성격이 항상 예민하고요. 항상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비쟁제를 하게 되면 돈을 놓고 싸우는 거
갖고 갔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없고요. 항상 내가 먼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욕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 군비쟁제하게 되면 내 철을 놓고 싸우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도 자매강강 된다라고 하면 남편을 가지고 나와 같은 무리가 남편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같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쉬운 말로 진짜 배우자가 바람도 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괜찮다고 보는 생시 갑인시가 돼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미의 뿌리를 둔 것보다는 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병화가 더 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수의 기운,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수생목 해가지고 목은 다시 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상관생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주국세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가 아니라 을묘시도 똑같은 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묘하고 미하고 묘미 합을 하게 되고 목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인중 안에는, 요 인 안에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이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지만은 묘 안에는 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승목이기 때문에 물에 젖어 있는 목으로 보기 때문에 화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것도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생시에서 있겠고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조후 정도는 좀 충분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 목이 한 점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간목, 인목 같은 것이 오면 조금 더 화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으로서 좋게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무호기미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고요. 기미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미토에 써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기미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수가, 이 기토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미토에 또 미토가 있겠고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살이 나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제어할 장치가 없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칠살무제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것 같아요. 병중무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가 어렸을 때쯤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거나 좀 사고를 많이 당한다거나 약간 골골 좀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신경도 많이 예민하게 되고 좀 까칠스럽게 될 수 있다. 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살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